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스마트폰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국가들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4차 산업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조치에 들어갔고, 그 대상은 바로 중국 기술굴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화웨이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였죠. 그 외 틱톡이나 위챗 등도 타겟에 오른 상태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공세에 대항해서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경쟁 구도에 있는 미국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코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다양한 미국 기업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규제를 단행할지 말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 재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자 중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특히 조 바이든 후보자는 중국에게 유화적인 인물이고 친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비판의 수위를 올려가고 있기에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가 주도했던 반중 행보가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더 과격한 카드를 꺼내기에는 그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 속에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았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BOE는 우리에게 사실 좋은 이미지의 기업은 아니죠. 일본의 쟁쟁한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제치고 전세계 LCD 산업을 호령했던 한국의 디스플레이. 현재 LCD 디스플레이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상태이고, 그 LCD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바로 중국의 BOE입니다. BOE는 LCD를 넘어서 OLED, 특히 스마트폰용 OLED 패널에도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향하는 바와 같아서 항상 견제하고 또 경계해야 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절대 내어줘서는 안 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LCD에 비해서 OLED는 수익성이 높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BOE는 지속적으로 애플, 삼성, LG 등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등과 비교해서 저렴한 단가를 내세우면서 본인들의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S20이나 이번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 신모델 아이폰 12에도 중국 BOE의 제품이 도입될 것이라는 루머도 심심치 않게 나오곤 했어요. 그러나 삼성, 애플의 자체 품질 테스트에서 BOE의 제품은 드랍되었고,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같은 삼성 그룹 내에 속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닌 BOE의 디스플레이를 택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역시 초기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BOE의 패널을 배제한 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제품을 선택했고, 이후 리퍼분 물량에만 한정해서 일부 BOE의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BOE는 애플과 삼성이라는 양대 고객사의 마음을 잡지 못한 상태이고, 결국 주 공급처는 중국 내 제조 기업들이었는데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러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메인이었죠. 특히 플렉서블 OLED에서 2분기에 전체 시장의 24%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이전 8%와 비교해서 급격히 점유율이 성장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P40 시리즈를 포함한 중저가 플렉서블 제품들에서도 철저히 BOE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밀어주면서 그 점유율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플렉서블 OLED만 한정해서 볼 때 화웨이의 매출 비율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매출이 화웨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해가 갈수록 그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그에 따라서 올라갔고,
화웨이는 심지어 삼성에 뒤이어서 폴더블 폰도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화웨이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가 될수록 BOE 디스플레이의 패널 출하량도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이 늘어가는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BOE 역시 화웨이라는 든든한 내수 고객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애플 등의 외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공급 계약을 따낼 수 있으면 물론 좋지만 화웨이가 있었기에 그렇게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그루기 상태에 들어갔죠. 사실상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를 포함한 최신 반도체 칩셋들의 공급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화웨이는 자체적인 OS를 도입하고 자체 AP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퀄컴이 출시하는 스냅드래곤이나 삼성의 엑시노스, 아이폰의 AP, A13, A14 등과 비교해서 견줄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죠.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애국 소비를 배제한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에 따라서 화웨이 퍼스트, 화웨이 올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중국 BOE는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BOE는 화웨이를 대체할 다른 공급 기업들을 물색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죠. 이미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차기작 S21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밀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 12에는 리퍼분 물량에만 일부 탑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중국 BOE의 패널을 채택한다? 당연히 큰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었던 스마트폰 점유율 그 지분의 상당 부분을 샤오미나 오포, 비보 등의 중국 기업들이 차지할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화웨이만큼의 많은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특히 플렉서블 OLED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OE 입장에서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던 지분을 다른 중국 제조 기업들이 만족할 만큼 대체해줄 것으로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LCD 시장의 한정에서는 BOE가 계속해서 질주를 해갈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은 사실상 LCD 사업을 접었죠. LG 디스플레이 역시 LCD 사업을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외하고는 축소시키는 분위기입니다. BOE는 최근 중국 내 LCD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인 CEC 판다라는 기업을 인수하기까지 했어요. 특히 BOE 여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은 소비장 산업에서 의자립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꼈죠. 이후 기업과 정부가 한국을 소보장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불사르며 발빠르게 움직여봤는데요. 불화 수소가스와 불화 폴리미드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올해 7월에는 소부장 2.0을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적인 중장기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관련 예산도 20% 증액한다고 밝히며 공들이고 있는 소부장 산업 강화 정책에 발맞춰 우리 기업에서 또 하나의 국산화 성과를 내는데요. 한화그룹의 전자장비 제조 회사인 일화정밀기계와 SK 하이닉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회사가 손잡고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인 아이본더 국산화에 성공했고 그 공로로 장영실상을 수상했는데요. 정확히는 O52 장영실상으로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의 산업기술상입니다. 신기술 제품을 개발 상품할 산업기술 역시사 앞장선 국내 업체와 연구소의 기술개발 담당자에게 주는 상으로 두 회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소보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기존 90% 이상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반도체 장비 다이본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이본더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공정 중 가장 고난도의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다이는 반도체 재본터는 반도체와 PCB 기판을 열과 압력으로 정밀하게 접착하는 기계라는 뜻인데요. 한화 정밀기계는 이번 다이본더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정 기술을 적용해 자재 교체 시간을 개선했습니다. 또 4개 멀티헤드 배터리 개별 제어로 4월 2일 마이크로미터 크고 정밀 조립 정도를 유지하면서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2월 5일 배 이상의 실생산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에어리프트 하이 픽업 장치를 적용해 돌량률도 낮춰 있는데요. 25
마이크로미터 두기 반도체 다이를 보석으로 픽업하면서도 제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기존 대비 30% 수준으로 낮추어 반도체 완성품의 불량 원촌 방지를 꾀했습니다. 한화 정밀기계 의영업 마케팅 실장 조영호 상무는 앞으로 다이 본더 양산 물량 추가 수주로 국내 인력 채용이 확대되고 국내 중소협력사들에게 안정적인 생산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반도체 고객 가치와 경쟁력 향상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반도체 장비 국산화와 상생 협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PKG 장비개발 이영범 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산업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사 긴밀한 협력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 성능의 다이 본더 개발에 성공해 품질 안정화와 장비 경쟁력을 높여